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유학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또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일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유학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마음먹고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솔직하게 정보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유학 비용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학 초기 비용, 또 두 번째는 학비, 세 번째는 생활비겠죠. 제가 아직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유학 초기 비용에 대한 부분과 요즘 들어 제가 하는 생각들에 대한 솔직하게 공유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거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소통하고 지내요. 제가 유학 초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학 지원 과정, 또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나라에 가고 그 학교에 가면서 정착하는 비용,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 유학 오퍼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곤 하는데요. 저도 그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버짓을 짜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봅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어떤 학교를 쓰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원 비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학원을 쓰지 않고 제가 이제 모든 과정을 맡아서 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거나 혹은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유학원 없이 혼자 이 과정을 준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학교 공식 웹사이트에 굉장히 명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찾고 지원을 내가 혼자 하는 과정에서 유학에 필요한 어떤 생존 능력 같은 것들이 길러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하는 그 과정부터가 유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혼자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지원 과정에 필요한 점수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크게 영어 점수와 GMAT, GRE 점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플이나 IELTS를 보시겠죠. 시험 한 번 보실 때마다 응시료가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결제해놓은 내역을 보니까 보는데 29만 9천 원을 결제를 했더라고요. 다음 GMAT과 GRE의 경우 응시료는 더 비쌉니다. 저는 GMAT을 봤는데요. 응시료로 275달러를 결제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상황적으로 달러가 정말 비쌀 때였어요. 실제 결제한 금액이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시험을 2번 봤는데 이 시험 2번으로 8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시험 모두를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비용 자체는 GMAT 교재비 5만 원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원이나 다른 인강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학원 다니고 하면 한 달에 한 거의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추가로 GMAT 같은 경우는 응시료에 리포팅 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점수를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알려주는 그 비용인데요. 점수가 나오고 48시간 이내에 내가 고른 5개의 학교까지 이 리포팅 피가 면제되고, 그 이후부터는 시험 점수 하나하나를 공유할 때마다 35달러를 결제해야 합니다. 학교를 추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혹은 깜빡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2곳의 학교에 35달러씩 추가로 결제했는데 돈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근데 다음으로는 SOP와 같은 서류를 유료 첨삭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몽이나 숨고 같은 서비스를 통해 유료 첨삭을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혼자 작성을 했고, 첨삭 같은 경우는 챗GPT를 활용했습니다. 대신 챗GPT를 유료로 결제를 했었네요.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원서 접수 비용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또 국가마다 달라요. 영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어플리케이션 피가 발생을 하고, 네덜란드 학교 같은 경우는 100유로씩을 받았습니다. 또 안 받는 곳도 있고요. 제가 가는 스웨덴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 비용이 없었습니다. 좋은 학교죠. 이렇게 지원 과정을 통해서 오퍼를 받고 나면 다음 들어갈 비용은 바로 비자 비용입니다. 국가마다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이 수수료가 다릅니다. 비자 장사를 한다고 하는 영국의 경우에는 정말 비자가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필요한 결핵검사와 같은 부가적인 것들도 많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저는 거주허가증을 받는데 한 2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했고,
승인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자까지 모든 것을 받고 나면 실제 그 나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항공비용이 있겠고, 항공비용은 사실 직항, 편도, 또 어떤 항공사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너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진 않겠습니다. 또 도착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보험 비용, 통신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학비의 경우 이것도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학교 웹사이트에 아주 보통 명확하게 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실 때 EU 학생이 아닌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을 보셔야 되고 또 그 안에 장학금의 기회들도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납부 방식은 학교마다 일시불로 요구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분할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가는 학교의 경우 2년 동안 4번에 걸쳐서 한국이랑 비슷하게 학기마다 비용을 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바로 생활비일 텐데요. 대부분 식비, 교통비, 기타 여가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생활비는 제가 실제로 스웨덴에 넘어가서 생활을 해보면서 한 몇 달치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계속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솔직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볼 예정이니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요즘 드는 생각에 대해서 작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입시, 취업 이런 것들이 되게 달리기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달리기를 할 때 옆을 보지 않고 정말 딱 결승선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오퍼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상반기를 정말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오퍼를 받고 딱 그 팩트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가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것들은 우선 옆으로 치워놓고 열심히 달렸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퍼를 받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뒀던 작은 생각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나라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막 이렇게 단톡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걸 해보니까 긴장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선택한 길이고 또 어딜 가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정신만 똑띠 차리면 다 길이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는 걸로 하고 전 그럼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